자, 241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우리 법에도 지금 민법이라는 법과 달리 특별법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지금 30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우리 법이 특별법이라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우리 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이 보충해 준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통용되는 것이, 따라서 총설이 이제 그런 얘기가 써졌는데 뭐 안 읽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 특별법에는 중간에 2번에 법 30조 조문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중개업을 하면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는 유형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조문을 일단 먼저 검토를 해보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어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 행위다가 동글뱅이 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에다가 동글뱅이를 쳐야 돼요. 발생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공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건 이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니까 민법이나 똑같은 거고,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이건 주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라고 되어 있죠. 재산상.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고의가 원인이 되어서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해서 우리가 인과관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첫 번째. 2항을 보면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거기다 줄치하여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장소로 제공, 중개 행위장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산상 손해가 또 발생했어. 그러면 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장소제공죄라고 그래요. A라는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되어 있죠. 지금 무슨 장소로? 줄치인데 딴소리 하지 말고 중개 행위장소로. 그래서 B가 C와 D를 데리고 중개행위를 하다가 여기서 사고가 난 거라니까. 사무소를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조문에는 없어요.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여 추정한다. 네? 지난주에 본다 그랬잖아. 얘가 불법을 하면 중개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가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픈해가지고 중개업자 스스로 불법을 해버렸다. 하나는 장소를 빌려줬다. 또 하나는 직원이 불법했을 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다 뭐와 관련돼야 된다 있어요? 중개 행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중개업자나 직원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퇴근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 없이 사고 칠 수도 있죠. 술 마시다가 뭐 폭행을 했다든지, 지난주에 밤낚시 가가지고 뭐 했지? 옆에 사람 코를 끼워버렸잖아, 바늘로. 그것마저 집어 던져버렸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 중개행위하고 관련이 없겠지. 그럼 우리 법이 적용될까? 민법이 적용될까? 당연히 민법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와 관련된다고? 중개행위. 동글뱅이 치는 이유가 다 있지. 조문에 여러분이 친 거 말고 제가 칠하는데. 그러면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들이 원래 손해하면 상식적으로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피해자에게 이자료 줘야지. 이자료. 이게 정신적 손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자가 죽었으니 뭐야? 물질적 손해가 있겠지. 재산상 손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래요? 손해라고 그러지. 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자료 물어줘야 되잖아.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잖아. 영생하나요? 여러분 다 주변에서는?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어요? 진시황도 안 됐는데. 그 오래서 영생해 보려고 그냥 불로초 찾으러 조선까지 왔었잖아. 배 타고 아방궁을 건설하고 진시황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영생? 그건 비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를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은 지금 무슨 손해만 한다고? 재산상. 재산상. 그게 특징이지. 이 민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사기쳤어. 10억을.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어. 그럼 10억에 대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자료가 원래는 성립이 되잖아. 근데 우리 법에서는 뭔만 인정하겠다? 재산상. 여기를 봐야지, 재산상. 그러면 정신적 고통의 이자료는 청구할 수 있대? 우리 법일까? 민법일까? 민법으로 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민법과 우리 특별법은 일반법, 특별법 관계로서 보충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것은 이제 민법하고 연결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한테 뭐 7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봐. 아,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얻었는데, 아, 이것이 그냥 엉터리로 설명했다니까. 내가 새 들어갈 그 집에 근저당이 2억이나 설정돼 있어. 아, 근데 근저당 설명도 안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 1억 5천에 이사 들어갔거든. 근데 4개월 만에 그 집이 경매에 나와버리네. 보증금 절반도 못 받고 쫓겨나왔어. 그게 나중에 우리가 판례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 중개업자 책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네?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또 말 섞고 싶지 않다고? 아까 설명할 사항 9가지 있었죠. 그게 권리관계 있었어 없었어? 그럼 설명 안 했잖아. 그거 책임져야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집에 소송이 들어왔는지, 압류가 돼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중개업자는 다 설명해야 해야 안 해야 해요? 해야 해요. 할 때 입만 가지고 해,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해야 해요. 그렇죠. 아까 공부한 거예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다음 주에 또 중개 수수료 공부하잖아. 그럼 중개업자 사무소에서 아유, 내가 또 당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다 계산이 여러분 스스로 되는데. 그래서 그걸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러잖아. 아는 게 힘이다. 네?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는 따서 돈을 버는데도 유용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전에 이 공부를 했으면 재테크 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그거 느끼죠. 이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그때 그 집을 안 팔 건데, 그때 그걸 살 건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딱 나오거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뉴스나 대통령의 신년사 나오면 다 나와요. 정부 정책이. 또 세법을 개정해서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 세금이 스스로 바뀌어. 양도세, 막 재산세 이런 거, 종부세가 뭐고, 실거래가가 뭐고, 전부 다 공부를 해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2, 3년 투자해서 따도 아깝지 않은 자격증이거든. 근데 대부분 1년이면 따버리거든 이게. 근데 그냥 날로 먹으려고 1년도 투자 안 하고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옆에 친구들이 다 땄네 지금 보니까. 지금 4명이 걸어가면 2명은 땄거든. 한 명은 지금 학원 다니고 있고, 지금 한 명은 내년에 올 사람이야.
이제 사람 축에도 못 끼어. 이 자격증 없으면.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20, 30대 애들이 거의 지금 막 따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재테크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스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걸 느낄 거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자격증도 따죠. 그럼 여러분 자격증 따봐요. 주변에서. 막 전화 와. 너희 집안은 원래 머리가 좋았다고 하면서 너 언제 그걸 땄냐고 하면서 그리고 같이 동업해보자고. 지금 전화 안 오거든. 맨 술 먹자고 나오지. 정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자격증이 가치가 있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 우리가 말이 100세 시대지. 뭐 60, 70대면 취업할 데가 없는데. 결국은 뭐 내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 2년은 투자해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는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자격증도 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는 뭐 뭔가를 하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직결돼요.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월급만 받아갖고는 안 되잖아.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는 특히 유리갑 지갑이라 지갑이 유리 지갑이라 월급쟁이로는 안 돼요. 부잣마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최소한 재테크가 주식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는. 주식은 뭐예요? 깡통이 90%고 개미들은. 근데 부동산은 희소성 때문에 지금 잠시 고통스러워도 경기 순환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또 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학개론에 가면 부동산 학개론에 이 경기 순환을 또 공부하잖아. 그거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도 샜고 그랬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아무튼 뭐 8개월이네. 뭐 10월달 시험이지만 실제 여러분 8개월만 하면은 충분히 되니까. 자, 아무튼 봐봐요. 의뢰인이 7천만 원 손해를 봐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중개업자가. 배째라고 나와버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배째란 사람이지. 임산부도 아닌데. 그래서 이자 중개사무소 보증금이나 남았는가 어느 주인 만나봤어. 그때 주인이 뭐라 하냐. 월세가 밀려가지고 다 까져버렸대. 보증금도. 받을 길이 막막하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뭘까? 업무 보증 제도. 민법에 없는 이 제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여기서 줘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보증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책을 넘겨봐요. 242페이지 보면 그 1번 목차가 뭐라고 돼 있어? 개공의 유책사유라고 돼 있지. 이 유책이란 말은 책임 있는 사유란 뜻인데 고의과실이 중개업자 잘못으로 사고 쳤을 때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은 민법적인 얘기라 아직 읽어볼 필요가 없어. 지금 1월달 기초라 3월에 가면 다 설명이 되지는데 민법을 하고 오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기서 세 개 중에 뭐라고? 개공의 고의과실로 사고 친 거지. 동글뱅이만 쳐놓는 거예요. 지금은. 넘겨봐요. 넘겨보면 오른쪽 페이지 2번이 나오지.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장소를 제공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를 빌려줬다가 사고 난 거야. 무슨 목적으로? 중개 행위 목적으로. 이자가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쓰다가 사고가 나버렸어. 내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그러면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돼.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나서 함부로 사무소를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목적으로? 중개 행위 목적이지. 근데 고수업 치다가 포카치라고 빌려줬어. 근데 거기서 한 대씩 때리기로 고수업을 쳤다니까. 점점 세게 때리다가 살인사건 났어요. 책임져야 안 져야. 그건 안 주지. 고수업은 중개행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특별법은 이 중개행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봐요. 넘겨보면 246페이지에 3번이 뭐예요? 고용인이지.
이건 지난주에 한 거네. 고용인이 불법을 하면 사장님이 다 책임져야 한다겠지. 그래서 세 개의 목차가 딱 돼 있잖아. 지금 돼 있죠? 그건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이제 오늘은 이제 뭘 중요한 걸 보냐.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고로 인해서 손님이 5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근데 중개업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빈털털이더라. 그럼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업무 보증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기는 거예요. 248페이지 맨 밑에 3번 나오죠. 오늘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부터요. 그러면 이제 조문을 봐요. 30조. 자, 개공은 그랬네.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글뱅이 전에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딱 끊어봐.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이요. 이 말 1항 2항이란 말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니까.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중개업자 너는 업무 개시 전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동글뱅이 공제가입 동글뱅이 공탁 동글뱅이 하해한다 그랬네. 세 가지지. 그걸 외우면 돼. 그래서 공탁을 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하나는 뭐야? 보증보험. 그러니까요. 중개업자는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이 보증 설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업무 개시 전에 그랬잖아. 동글뱅이 치라 했어.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증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조문을 받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조문을 보는 거예요. 024조. 그러면 개공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 1번 봐봐. 법인은 얼마요? 2억 이상. 분사무소는 얼마요? 1억 이상. 정확하게 읽어. 2번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얼마요? 1억 이상. 그건 뭐 한 번 보면 외워지고 3항으로 내려와요. 농협협동조합이라고 나오네. 특수법인 나오네. 여러분들 특수법인 기억나나요? 지지난주에 했던 거. 네 가지가 있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농협, 산림조합, 특수법인. 이자는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봐봐. 농협은 얼마를 해야 해요? 1,000만 원 이상. 그게 시험에 두 번 나왔지. 얼마라고? 1,000만 원. 그럼 다른 특수법인들은 어떨 거냐? 거기 저 위에 그냥 우리 법인하고 똑같이 2억을 해야 해요. 누구만 1,000만 원? 농협만이. 이제 이 내용을 교재가 또 설명을 해놨어. 이제 교재를 보면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자 2번에 1번 거기 봐봐요. 거기다 출제하여 첫 번째 줄 개공은 등록한 때는 거기다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하여한다고 돼 있지. 두 줄만 딱. 그러니까 등록 전에 해야 해요? 등록 후에 해야 해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 이거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틀리고 온다니까. 등록 한때라고 돼 있잖아. 한때라고 돼 있지? 왜 깜짝 놀래? 등록 후 뭐라고? 업무 개시 전 자격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 설정 방법을 봐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읽어도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냥 기본서를 딱 줄이면 나중에 이게 3분의 1로 딱 줄어져 버려요. 책을 제가 썼으니까 다 지금 내용 얘기한 거 다 들어있잖아 지금. 설명 듣고 책 보면 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2번의 설정 방법에서 1번 보증보험 동글뱅이 이게 뭐냐? 그 마지막 줄 봐봐. 현재 어디 사고 있다고 돼 있어? 서울 보증보험회사.
참고로 아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봐봐. 공제 똥골뱅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똥골뱅이 쳐요. 다음 주에 협회를 할 텐데 협회에서 이걸 해요. 공제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협회. 오른쪽 페이지 3번을 봐요. 박스 밑에 공탁 나오지? 똥골뱅이. 거기 읽어보면 자,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에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하는 것을 공탁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공탁소는 어디에 있다? 법원 똥골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법원에 가서 공탁을 선택하든 협회에 가서 공제를 선택하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이걸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탁은 유명무실한 제도야. 이건 거기 봤듯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자기합수표 이런 걸 예찰하고 돼 있지. 1억이나 2억을. 누가 하겠어 이런 거? 유명무실. 99%는 다 협회 측 공제를 선택해요. 참고로. 자, 그 다음 3번 맨 밑에 설정 금액 다시 나오네. 법인은 얼마라고?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얼마야? 마다. 그러면 갑법인이 있어요. 이자가 분사무소를 2개나 가지고 있네. 그럼 각각 얼마요? 1억을 추가로 다 해야요. 그럼 법인은 아까 얼마라고? 2억이네. 그러면 이 보증금은 다 법인에 기속돼요. 그러면 이 법인이 총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4억이라 얘기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그게 맨 밑에 써진 얘기예요. 벌써 이미 책을 넘겨버렸구만. 성질 급하구만. 이제 넘겨봐요. 넘겨보면 거기에 세 번째 줄을 봐요. 오른쪽 편. 세 번째 줄. 법인 개공은 그랬네. 주사무소는 물론 거다 줄체하여 지금 읽어주는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법인인 개공에게 어떻게 된다? 기속된다. 기속 똥골뱅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는 의뢰인은 법인 개공의 전체 똥골뱅이 전체 금액에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 자, 내가 A라는 분사무소에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책임자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중개를 내가 2억 원의 손해를 봐버렸어. 그러면 전체 4억에 대해서 2억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사고가 나면 좀 유리하지.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번 개인들은 1억 이상. 3번 다른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특수법인을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특수법인에서는 둘, 넷, 다섯 번째 줄 봐봐. 끝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나오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농협은 얼마라겠어? 자, 농협협동조합 왜 그랬네. 다른 특수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지. 농협만 1,000만 원이고 다른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법인하고 똑같아.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가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이걸 다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면 3번에 1번 개공원 등록한 때는 아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라겠지. 거의 증빙서 똥골뱅이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그 두 줄만 딱 해가면 돼. 증빙서.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요 하면 줄치다가 얼른 고개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공탁을 하면 공탁증서, 공제를 하면 공제증서, 보험증서. 여러분 보험 들면 보험증서 주죠. 에? 그걸 증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듯이 사무소에 개시 의무, 개시사항 4가지 했었죠. 근데 뭐였지? 개시사항이? 에? 자격증, 또 등록증, 또 수수료, 또 하나는 그대로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보증서. 바로 이게 공제증서를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가면 거의 걸려있지. 왜냐하면 중개업자들이 대부분 공제를 선택하거든. 만약에 공탁을 선택했으면 공탁증서겠지. 아시겠나요? 이제 다 나왔어, 게시사항. 그러면 이 원본은 게시하고 이 사본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강남구에다가 등록을 했으니 강남구청장은 지금 이 중개업자가 뭘 등록했는, 뭘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증빙서가 그 말이에요. 동글뱅이. 쳤죠? 그럼 그 밑에 2번 봐봐. 1, 2, 3번 맨 밑에 4번 나오지. 그게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증빙서가. 그거 한부 복사해가지고 강남구청장한테 신고해줘라. 그 말이라니까.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안 읽어도 돼. 그런 것.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봐요. 보증 변경이 나오네. 자,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거다 줄치하여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기간 중. 그게 시험에 돼. 설정하고 변경 신고를 또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주면. 자, 이런 얘기요. 또 줄치다가도 이런 얘기하면 얼른 고개를 들어야 한다니까. 아까 이자가 이제 멋모르고 공탁을 했다고 봐요. 아까 공탁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1억, 2억을 직접 예치하라겠지. 누가 이게 했겠냐고. 여러분 참고로 공제나 보증보험은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15만원 1년에 한 17만원 내면 1억이 설정됐다고 보고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 대부분 중개업자는 이 돈 내고 지금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탁을 1억을 내고 하겠냐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모르고 이걸 했다고 봐봐. 남들이 놀려요. 1억 뭐 돈이 썩어 나냐고. 1억이면 빌라 하나씩 찍어 돌리는데. 그래서 나도 그럼 보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보증 변경.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쳤잖아. 절차를 주의해야지. 기간 중에 해야 하여 해지하고 해야 하여.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기간 중. 그러니까 공탁을 해지를 하면 안 되지. 다른 걸 하고 나서 해지해야지. 그래야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도 보험도 여러분 뭐예요? 바꿀 때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차 운행 못 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것이야. 그리고 신고해주면 된다. 그거 이해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 보증 재설정도 주의하여 보증보험 동글뱅이 공제 동글뱅이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 거다 줄치하여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해야 돼. 자, 이런 얘기야. 여기 아까 공탁은 현금을 예치했죠. 여기는 기간 만료라는 게 없어. 돈이 들어있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중개업을 할 때 1년짜리를 가입을 해봐요. 그냥 15만 원 내고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1년 하다가 폐업하면 되니까. 근데 의외로 장사가 잘 돼. 1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재설정하면 돼. 또 15만 원 내면 된다니까. 그걸 언제까지 내야 해요? 그 동글뱅이 쳤잖아. 금방 동글뱅이. 만료 전이요, 일이요. 일까지. 그걸 또 전이다. 7일 전, 5일 전 막 속여. 그럼 그것만 안 속으면 돼. 그래서 당일까지 하면 돼. 잘 기억해. 그리고 다시 신고하면 되는데. 그 세 번째 줄 봐봐. 중간에.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은 공탁의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왜? 아까 현금 들어가 있다 했잖아. 줄친 거 얘는 필요 없다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자 5번 거기 녹색 개공이 중개가 완성됐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 동글뱅이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다 나왔네. 아까 얘기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자 때 가서 계약을 쓰고 나면
일단 매매계약서 한 부 줘요, 안 줘요? 아까 준다고 했잖아, 계약서. 또 뭐 줘? 커피 말고 또 확인 설명서. 이제 나왔잖아. 뭐 또 줘라? 보증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 그러니까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복사해서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쓰면 세 가지를 주잖아. 써보셨나요? 계약 한 번도 안 써보셨나요, 지금까지? 지금 4대째 살고 있나요, 한 집에? 그럼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처벌돼요. 하나만 안 줘도. 그래서 일단 보증서 사본, 복사를 안 하려면 전자문서라도 메일로 보내줘야 돼. 없어요,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6번의 박스 밑에 이건 줄만 치는 거예요.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시간만 기억하면 돼요. 기간만. 여기 봐봐. 지금 이자가 공탁을 하고요. 중개업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근데 6개월 만에 내가 폐업했어요. 그럼 내 거 1억 돌려주세요. 근데 몇 년 후에 와라? 3년 후에 오래. 그러니까 공탁은 더더욱 안 하는 거지.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 사망. 그러면 1억이라는 공탁금은 상속되겠지. 상속인들이 가서 돌려달라. 역시 3년 후에 와라. 이게 공탁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어. 읽어볼 거 없어. 오른쪽에 7번을 봐봐요. 이제 보증금 지급이 나오네. 첨부 서류 1번. 자, 이런 얘기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증제도가 뭐라는 것은 감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피해자 의뢰인이 5천만 원 달라고 보증기관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때 이자가 입만 가져가면 안 돼. 뭔 서류를 들고 가야 돼. 그 서류가 바로 첨부 서류. 거기 보면 자, 두 번째 줄 중간 봐요. 당해 의뢰인과 개공 간의 합의서 줄체되고 화해조서 판결문 그 밑에 조정조서 각종 조서라고 돼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얘기나 나중에 경매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경매에 또 나오거든 그게. 거기 보면 합의서 주의하여 중개업자가 써주는 합의서는 돼요. 거기 잘 봐봐. 개공이 써준 합의서. 왜 그러냐? 의뢰인에게 보증기관이 돈을 먼저 물어줍니다. 그리고는 합의서가 가져오면 돈을 주어 이렇게. 그리고는 보증기관은 중개업자에게 그 돈을 다 받아내요. 이런 걸 구상권이라고. 민법 시간에 하게 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여러분들 구상당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합의서 써주겠어? 안 써주겠어? 안 써주겠지. 그 법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럼 법대로 하면 이제 소송을 넣겠지. 이제 피해자가. 그럼 여러분 소송을 해본 분들은 아시지. 판사는 뭐요? 기일마다 변론 기일마다 원고 피고 앉혀놓고 화해하라고 그러지. 소송 해봤나요? 참 세상을 몸이 건조하게 사네. 그래서 원고 피고는 일부씩 양보해서 화해하세요 그래요. 그럼 판사 앞에서 화해가 되면 그 화해 조서라고 그래요. 그럼 재판은 종료돼 버려요. 화해가 됐는데 그런 걸 조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해도 안 되고 거기 조정도 안 되고 끝까지 가면 이제 판결문이 나와요. 조정 조서 들어봤지? 이혼할 때도 조정을 하는데 이혼할 때 신고가 나와서 탤런트 한번 참고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조정위원 있지. 뭐 드라마에 나오잖아 어디 보면. 그런 걸 조정위원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서는 그냥 법원에서 주는 서류다. 그렇게 아시면 돼. 그 서류를 뭐라고? 가지고 와야 돈을 준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만 봐봐요. 여기 2번은 필요 없고 3번도 중요한 얘기요. 거기 세 번째 줄 봐봐요. 중간에 줄체하여 중개 의뢰인 등의 재산상 손해가 설정된 보증금을 초과하게 됐어. 중개업자는 1억을 설정했는데 2억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보증 설정
한도액, 동글뱅이, 한도액. 그것만 줍니다. 그리고 초과된 나머지는 개공이 별도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하고 좀 틀려. 자, 이런 얘기. 이자가 판결문을 가져왔는데 3분이면 끝나요. 이제 3분이면. 10%를 살살 뒤로 빼지 말고. 집중하세요. 자꾸 시계 보면서 사인 주지 말고. 다 보고 있어. 남유에서 공부하나요? 저 자격증 있어. 여러분이나 따서 가지세요. 여러분들 줄 세우면 부산까지 손잡아야. 제가 12회 때 땄거든 옛날에. 그 사법고시 공부할 때. 고시생들은 거의 다 따놨어요. 그 놀 때. 뭐 한 20일이면 따는데 이런 거. 저것도 천재라 간다고. 그게 아니야. 아, 민법 공시법은 다 했으니까. 고시강문에 다 들어가는데. 좀 민법이 양이 많아서 그러지. 그러고 나면 다 20일이면 전략 세우면 따버립니다. 다. 이게. 그래서 집중해야 돼. 이자가 거기 보면 보증 설정을 1억을 했어요. 중개업자가. 개인이니까. 근데 이자의 판결문을 봤더니 피해액이 2억이네. 피고 중개업자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니까. 근데 얘는 설사 1억밖에 설정을 안 했어. 개인은 아까 1억만 하면 된다겠지. 최소한 1억 이상이니까. 1억을 했어.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얼마까지만 책임져? 설정 한도액이 1억이란 뜻이요. 그럼 나머지 1억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우리가 급한 불은 꺼줬으니 중개업자에게 네가 능력껏 받아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중개업자가 이미 재산이 없어. 계속 추적해서 찾아서 가져가라는 거지. 자, 그런 얘기야.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4번 소멸시효가 나오네. 그 세 번째 줄에 줄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 3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 발생하면 3년 내에 보증기관에 가야 돼. 3년 내.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 못 받게 돼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넘겨봐. 넘겨보면 그 5번에 구상권이 나오잖아.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보증기관이 개공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했다면 보증기관은 개공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를 개공에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구상권이 있다. 그래서 전액을 구상해버려요. 그리고 전액을 구상합니다. 자기가 1억 주고 1억을. 이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중개업자를 위한 제도요,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여러분들 일반 보험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자한테 먼저 주고 나중에 다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자들은 폐업하고 다 핸드폰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2번 봐요. 나는 구상 당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봐요. 보증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날짜 기억해야 해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딱 꺼내야 해요.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 보전 동글뱅이 보전하여야 한다. 그게 조문이요. 딱 세 줄만 알면 돼. 자, 이런 얘기네. 지금 5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봐요. 그럼 아까 공탁을 1억을 해놨어. 근데 5천이 나갔지. 그럼 부족분이 생겼죠. 5천이 며칠 내 15일 내에 보전이란 말은 보충하라는 뜻이요. 근데 주의하여 공제하고 보증보험 아까 15만 원만 낸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자는 부족분 보전이요 다시 가입이요. 다시 15만 원을 내야 해요. 이걸 가지고 또 장난 많이 쳐. 공제는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기억해야 공탁은 현금이기 때문에 부족분 보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없어요 이제. 이게 이런 보증제도. 그래서 보증제도가 이 부분이 한 문제가 나와. 그럼 1년 내에 하는데 뭐 이런 거 정리 못 하겠어요.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했겠지만 나중에 서너 번 들어버리면
이런 건 다 풀어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재가 나오죠. 제재는 필요 없고 넘겨보세요. 계약금 등 예치제들은 이건 이순환 때 하는 거예요. 이건 민법적인 얘기도 들어있지만 이거 몰라도 다른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건 필요 없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이제 274페이지로 가면 드디어 중개 보수가 나와요. 중개 수수료 계산. 여기서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